Tonight we are gonna study about English interview to apply to GIST, 광주 과학기술연구원, 과학기술. Okay. Okay, let's go in Korean. 그것부터 해야 되겠네. 한국 학생들 일단 장래희망 모르면은 제일 미치겠는 게 뭐 나도 그랬지.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나마 선생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조금 남다르게 좀 혁명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선생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잘못된 권유에는 저항해라 돼가지고 옳지 않은 거는 아니다라고 해라, 그다음에 내 이익이 되더라도 잘못되는 사람들한테 타협하지 마, 이런 부분들은 좀 신선했거든. 왜냐면 대부분 가정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최순실, 우병우 욕을 하면서 사실은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 하거든. 그걸 느끼지.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 그렇지 않냐? 다들 대부분 다 그렇지 않냐? 마음속에는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말은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욕을 하더라도 겉에서는 욕을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친척이나 동생 누나가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우병우 대신에 민정수석으로 간다, 아니면 최순실 재단 밀K 재단에 선임 연구원이 됐다, 그러면은 이건 옳지 않아,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지 않아 하면은 뭐라고 할까? 훌륭해 우리 딸,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바보 아니야, 왜 그런 기회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왜 과학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가 아니라, 발전과 소유, 재산 축적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만이 옳다고 믿어온 여러분들 아니라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또 아직 상당수 국가들은 그런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 그걸 이제 발전 위주, 개발 위주, 이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멀리는 가깝게는 우리 개인들한테서 찾아볼 수가 있고, 멀리는 국가, 단체, 어떤 민족 이념, 국가 이념까지 확장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랑 내 개인 소망이랑 별개가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그런 소망이 모여가지고 결국 그런 정치가 나오는 거고, 그런 대통령이 나오는 거지. 두 개는 뗄 수 없는 연관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그거는 개인, 정치, 과학 마찬가지고, 결국 과학의 어떤 과학 발전이 결국 국가 정책이나 국방 정책으로도 연결되고, 세계적인 어떤 외교 방법이라든가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어떤 적대, 어떤 냉전 체제, 전쟁까지도 결국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한다면은 과학 중심의 발전 위주의 패러다임이 옳은가에 대해서 의문을 일단은 가져볼 수가 있는데, 그 전제로 필요한 게 뭐냐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성공 중심주의, 성공 지상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지. 자, 그럼 좀 더 선생님 얘기를 들어와서, 어릴 때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게 자라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버지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런 옳지 않은 거에 타협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서도 그걸 완전히 거부하지 못했어. 결국 선생님한테도 결국은 어떤 판검사가 되라든가 이런 것들, 결국 어떤 주입이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것들보다 더 재미있고 좋은 것들을 발견했고 또 발견할 수 있었지만은, 그럼 그 길로 일찍 못 갔다는 거지 오히려. 물론 선생님 개인적인 꿈들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러고 싶지 않다기보다 더 다음이 어떤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겠냐. 더 하고 싶은 것들이. 예를 들어 다른 게 할 수 없고 다 우리가 수학만 해야 된다면은 다 수학과 가서 수학하는 게 맞겠지. 다른 게 할 수가 없다면은. 근데 다른 더 하고 싶은 게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두가 수학과를 갈 필요는 없는 거고, 모두가 법학과를 갈 필요는 없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한국 사회가 달려가고 있는 부자.
그거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지금 과학에 대한 지금 반성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올 때는 어떤 것도 주입받았냐면은 곧 죽어도 맨날 올 때 이랬던 기억이 나는구나. 여러분들 올 때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귀여운 강아지 그러지. 우리 강아지 그러지 않냐? 그래가지고 강아지 그러니까 뭐 어떤 집에는 보니까 예, 그 막내를 가지고 자 우리 강아지 부모님이 하니까 그 형이 동생한테 그래 에이 똥개 새끼 이렇게 뭐 그런 뭐 농담반 진담반 그렇게 부르는 집도 봤는데 그 선생님 올 때는 어떤 유행어도 있었냐면 나도 그런 들었던 것 같아 그때 통영 강아지 통영 강아지? 대통령 강아지 통영 강아지 나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 나만 그랬던 게 아니고 아주 많이 그랬어. 통영 강아지 참 비참하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고 대통령이라는 거는 그냥 뭐 영광스러운 직책이긴 하지만은 뭐 막중한 오히려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겠구나 이렇게 부담을 가져야 마땅한데 지금도 마찬가지면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얼마나 한심한 생각. 대통령이라는 게 그 놀고 먹고 누리는 자리라는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 실제 그거를 2016년에도 그거를 실천해 보이신 분이 있었고 어느 나라에는 놀고 먹고 즐기는 자리라는 거를 호텔 예약 건수가 3년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24회 정도 나오던데 3년이면은 365일이면은 3일에 한 번씩 호텔을 갔네. 5성급 호텔을. 아이 나온 자료야 이거. 아주 즐기면서 사셨더만. 그 대통령 되기 전이네. 대통령 되고도 막 뭐 재밌게 사셨고 보니까. 그 생각들 얼마나 한심하냐. 모두가 대통령. 통영 강아지가 있었고 장군 강아지가 있었고. 그래서 무조건 뭐 남보다 더 높이 남보다 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남 짓밟고 올라가는 게 그게 성공된 삶이라는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는 거라 과학 발전을 통해 가지고 부자가 되고 강한 군사력을 갖는 게 옳다는 생각이랑 그거는 둘이 똑같은 생각이야 사실.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과학인의 자세에 대한 글쓰기가 나와줘야 된다는 게 그러면 선생님 의견이 아니요 쓸 게 없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야.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선생님 의견을 쫓아가지고 써도 좋고 가공해서 써도 좋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고 그렇게 진행을 해봐라. 그 대안으로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있어. 자 몇 가지 사례를 들을게. 영국의 유명한 증권 거래인 같은 경우 펀드 매니저 이분 같은 경우는 연소득 한 4억 정도 되는데 되게 바빠.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바빠. 집에 와서 계속 일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주식 같은 거 해보면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4시에 주식시장 거래가 끝나는데 그럼 한창 연락이 하루 종일 초단타를 칠 때는 하루 종일 초단타 칠 때는 많이 거래할 때 한 하루 30억을 거래를 했는데 안 믿어지겠지만은 그 통장 까서 인정할 수가 있어. 30억을 거래를 했었는데 하루에 그래가지고 좀 힘들더라고. 6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 아니 6시인가 6시 안 되게 일어났구나. 내 돈이 걱정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 미국 주가를 봅니다. 미국 주가를 봐요. 미국 주가를 보고 다우존스, 나스닥, 그다음에 각종 선물 거래, 오르고 내린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 이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세계 각종 이제 은행주, 금융주 이제 섹터별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광물 자원 이제 금값도 그러니까 커머디티 이제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일찍 장외 거래가 잠깐 있었죠. 장외 거래래. 장외 거래가 아니고 시간의 거래가 있어. 전날 그게 6시 반인가 있어. 그거 하고 잠시 조금 졸지도 못했나 졸았나 좀 졸고 그다음에 아침부터 시황 분석을 보는 거지.
증권방송 시황 분석을 보고 그 다음에 또 8시 되면은 또 이제 오전 이제 시간의 거래가 이제 그 아까 거는 그 전날 가격으로 거래를 한 거고 8시부터는 아침 진짜 그날 시간의 거래가 시작되는데 그 시간의 거래를 이제 그 시간의 거래하는 동안에 계속 가격이 바뀌어. 그 가격이 오락내락 시간의 거래를 하고 9시 개장과 동시에 이제 쉬지 않고 이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저절로 집중이 돼. 근데 정말 힘들어. 하루 종일 풀로 집중이 돼 저절로. 아우 뭐 너무 힘들어. 거의 이제 그렇게 이제 거래를 한 5-6번 하고 나면은 거래량 30억이 나와. 한 2번 거래하면 한 6억 정도 나오고 그래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시 그때는 3시였는데 3시 정도 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3시부터 4시까지 이제 그 또 시간의 거래 끝나고 시간의 거래 그다음에 종가 거래를 그런다. 종가상으로 1시간 정도 거래가 있고 4시부터 6시까지는 30분도 안 줘 시간의 거래가 있어. 그 호가 단위가 4번이 바뀌어 30분마다. 시간의 거래 내 텀을 30분 동안 내 텀을. 그럼 6시 끝나. 그럼 완전 녹초가 돼서 퍼지는데 그 잠시 좀 저녁잠을 잤다가 이제 밥을 먹고 또 이제 야간 분석에 들어가지고 이제 9시 6시 반 7시부터 유럽 이제 그 스톡스하고 다 이제 열려. 러시아 지수하고 세계 지수를 다 봅니다. 이제 세계 지수를 다 보고 그다음에 9시 10시 서머 타임 좀 시간 좀 다른데 그럼 이제 뉴욕 미국이 개장하면 미국을 다시 보다가 한 1시 2시까지 보다가 또 자는 이제 그럼 하루 실제 누워서 잔 거는 한 4-5시간 자고 그걸 한 일주일 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생활을 한 1년 해본 것 같구나. 아무튼 부자가 돼야 되겠다. 수십억 부자가 돼야지. 물론 잘 되진 않았어. 그것도 잃진 않았어 다행히. 참 망하지 않은 게 다행인데 그냥 좀 벌었는데 그래도 좀 벌었는데 돈 좀 벌리더라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 못 하겠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선생님이 뭐 1년에 4억씩 벌었던 건 아니고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 같은 분은 4억씩 이렇게 벌어. 많이 버는 사람 2-30억씩 벌어. 1년이요? 우리나라는 많이 버는 펀드 매니저가 보통 한 2억 넘으면 많이 번다 그래. 근데 아직 뭐 물론 뭐 다 자세히 다 아는 건 아닌데 그 증권사 이렇게 물어보니까 5억 이렇게 이상 버는 사람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어. 그렇게 그 성과급이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아. 책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달라.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모건 프리먼, JP 모건 거기서 유명 펀드 매니저는 연봉이 수십억 원이야 우리 돈. 몇백억까지 있는 건 못 들어. 그거까지 내가 모르겠고 몇십억은 있다는 거는 내가 흔히 들어. 그 정도로 실력에 따라 가지고 급여가 천차만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취직하면은 억 단위로 올지만은 해외 유명 증권사로 가면은 수십억 단. 왜 외국 기업 가야 되는지 알겠지. 금융 섹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천차만별. 선진국 그게 일단 뭐라고 할까 왜 많이 주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뭐 많이 챙겨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성과에 따라 가지고 그 개인의 역량을 챙겨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그 거래 금액이 달라. 예를 들면은 블랙록이라고 이제 유명 펀드 있지. 뭐 블랙록 자산운용. 이름 맞나? 아무튼 그 놀랍게도 저기 선생님 공군에 있었던 그 같이 있었던 저 병사분이 그 미국에서 대학 나오고 거기서 일하고 블랙록 자산운용. 부럽더라고. 저렇게 뛰어난 인재가 이제 병사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근무하고 군대 안 와도 됐는데 한국에. 아무튼 가지고 그런 기회들이 있으니까 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결론이 뭐냐 그만두고 뭐 했냐면은 그 1년에 몇 천만 원도 못 버는 마술사가 됐어. 마술사. 그러면서 다니랬어.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슬로우 시티 운동, 슬로우 푸드 운동 같은 것들 선진국 위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스 아테네 같은 경우는 그 도시 중심가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없게 돼 있어. 걸어 다니.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안 쓰기 같은 거. 오늘 나온 연구 결과에는 페이스북, SNS 안 쓰니까 그러니까 좀 줄이니까 일주일 동안 안 쓰게 해봤더니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갔다라는 연구 결과. 맞는 것 같아. 꼭 필요할 때만 우리가 오프라인 삶을 위해 가지고 이걸 쓰자는 거지.
온라인에서 떠들고 장난치고 누구 욕하고 하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맨날 그 동영상이나 보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진 게 아니라는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게 그 느끼는 건 사람의 마음이니까 오히려 해가 되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건강을 앗아간다라는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많이 언급이 됐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봐라. 자, 여기서 일단 끊을게.